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버스 기사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국 도착 첫날부터 길을 잃고 불안에 떨던 일본인 여성. 그녀는 결국 낯선 버스를 탔고 그 안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 이 한편의 이야기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경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한국장 적어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유리코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무게였어요.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습도도, 온도도, 사람들의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돌아가는 걸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출구를 나서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택시 기사들, 안내판을 든 기사들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파벳 표기를 찾아 천천히 읽어야 했어요. 숙소 주소를 스마트폰에 입력했습니다. 지도 앱이 경로를 보여줬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라고 나왔습니다. 간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화면 속 지도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역사가 나왔어요. 표를 사는 기계 앞에 섰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이 빠르게 조작하는 걸 보며 따라 해봤습니다. 겨우 표를 샀어요.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한글로 다음 열차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숫자만 겨우 알아봤습니다. 5분 후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습니다. 지하 구간이었거든요. 다음 역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한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환승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지만 복잡했어요. 복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지도 앱을 다시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하철 2호선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두 개였어요. 외선 순환, 내선 순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지도를 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열차에 올랐습니다. 앉아서 다음 역 이름들을 확인했어요. 제가 가야 할 역이 나오는지 봤습니다. 몇 정거장이 지나갔지만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약했어요. 지하라서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로딩만 계속됐어요.
배터리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 다시 열차를 탔어요. 이번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역명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 위치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숙소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탔지만 제대로 된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역에서 완전히 내렸어요. 지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구를 찾아 계단을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네온 사인, 지나가는 차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게 예의라고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불안이 커졌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다시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버스 노선도 나왔어요. 지하철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직행버스가 있었어요. 한 번만 타면 숙소 근처까지 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이동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노선도가 붙어 있었지만 역시 한글이었어요. 번호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 번호를 찾았어요. 스마트폰 화면과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었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몇 대의 버스가 지나갔어요. 제가 타야 할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 밤이 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숙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택해서 온 여행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어요. 버스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였어요. 멈춰 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갈까 망설였어요. 정말 이 버스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저도 결정해야 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운전석 옆에 기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기계가 보였어요. 카드를 꺼내 찍었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뒷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이 버스가 저를 숙소로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더 먼 곳으로 가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버스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뒷자리로 걸어가며 주변을 봤어요. 승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손으로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음 정류장 이름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켰어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GPS 신호가 약했습니다. 화면이 계속 로딩만 하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2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어요. 정말 이 버스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몇 정거장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슬쩍 봤어요.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어요.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이제 지도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일단 버스가 목적지까지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또 몇 정거장이 지났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줄어들고 주택가 같은 곳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몰랐어요. 버스가 다시 정류장에 섰습니다. 몇 명이 내렸어요. 저도 내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리면 더 막막할 것 같았어요. 일단 끝까지 타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뭔가 안내 방송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어였지만 목소리 톤이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화려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불현듯 깨달았어요. 제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요. 탈 때 찍긴 했지만 내릴 때도 찍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어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꺼져 있었으니까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밖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종점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캐리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카드를 준비했어요. 기계에 찍어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먼저 찍고 내렸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댔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경고음 같았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떴어요. 읽을 수 없었지만 빨간색 글씨였습니다.
잔액 부족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금을 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싶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창피했어요. 기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 가시나요? 목적지를 여쭤보시는 거였습니다. 스마트폰이 꺼져서 주소를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숙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께 건넸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버스 타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대로 온 거였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사님은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잔액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무료로 이용하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료라니요. 제가 폐를 끼쳤는데 오히려 배려해 주시는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승객들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힘드셨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감사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긴장이 풀려서인지요. 버스가 출발하는 걸 봤어요. 기사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테일라이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올랐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 속에 뭔가 따뜻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반사됐습니다. 간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살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드디어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기사님이 앞에서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외국에서 모국어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어요. 몇 정거장이 더 지났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버스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저도 곧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다시 앞을 보셨어요. 다음 정류장이 가까워졌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사님 옆을 지나갈 때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한 곳이지만 밤에는 밝은 길로 가세요. 배려가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친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배려였어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정류장에 섰을 때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기사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사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서였을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몇몇이 지나갔지만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얼굴을 다시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숙소부터 찾아야 했어요.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늠했습니다. 밝은 쪽으로 걸어가기로 했어요. 기사님이 밝은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분을 걸었을 때 편의점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영어로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방향은 이해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된다는 제스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어요. 주택가 같았습니다.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사진으로 봤던 숙소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입구로 들어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간단한 영어와 제스처로 대화했습니다. 방 열쇠를 받고 올라갔어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서울의 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바람 소리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고, 불안했고, 눈물도 흘렸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친절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무료로 태워주시고, 목적지를 안내해 주시고, 밤길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이런 배려를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게 미덕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도착하기 전엔 막연했습니다. 그저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멀리 빌딩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기사님도 계실 거였습니다. 아직 운전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일까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받은 게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냐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을 보내야 했지만 당장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었어요. 오늘 겪은 일을 천천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평온했어요. 불안했던 하루가 따뜻함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밤에는 밝은 길로 가세요. 그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 마음속에서 가볍지 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조용히 보내며 하루 동안 일어난 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공항에 도착했던 순간, 길을 잃었던 순간, 버스에 올랐던 순간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단순한 친절이었습니다. 무료로 태워주시고 목적지를 안내해 주시고 밤길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할 것 없는 배려였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어땠을지 다시 생각했어요. 아마 저는 끝까지 혼자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배운 예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미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편의점 직원도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모두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봤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서 어설펐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커피를 받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참 따뜻하구나 하고요. 어제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곳에선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짧았지만 진한 기억이었어요. 특히 그날 밤의 일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시가 점이 되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었어요. 일본어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도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각각이 의미 있었어요. 거리 풍경, 음식, 그리고 버스 정류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썼어요. 공항에 도착했던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불안, 버스에 올랐던 망설임, 기사님을 만났던 순간까지요. 글을 쓰며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읽어보며 수정했습니다. 과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길 바랐어요. 일본의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올리고 나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켜자 알림이 가득했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버스 기사가 무료로 태워줬다는 부분에서 특히 반응이 많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외국인에게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어떤 분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울에서 길을 물었을 때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라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그 친절이 자연스러웠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댓글은 계속 늘었어요. 제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그 작은 배려가 사실은 그날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기사님의 친절만이 아니었어요. 편의점 직원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가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중이 생겼어요. 처음엔 단순히 이웃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요. 어느 날 전철에서 외국인을 봤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라고요. 그분은 영어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목적지를 알려주고 가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그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기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의 그날을 떠올려요.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의 불안, 기사님의 따뜻한 목소리, 눈물이 흘렀던 순간까지요. 그 모든 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작은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게 만든 단단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